금요일은 영민한 투자 김프로와 함께 출발해 보겠습니다. 이전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2월의 마지막 거래인데요. 우리도 또 오늘이 마지막 라운딩이에요. 네. 아쉬운 마음처럼 시장도 파란불을 켜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 봐야 될지 오늘 장 어떻게 보실까요? 저희가 이제 때일은 겨울에 골프 라운딩을 했는데 네. 이제 잠시 쉬어가는 이제 오늘 마지막 라운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마무리를 좀 잘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오늘 올해 들어서서 우리 국내 증시가 가장 좀 어려운 하루를 좀 보내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증시 코스 상황을 파3홀로 진단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이 전부 다 3%가 넘는 급락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네. 사실 이번 주에 어제까지는 우리 시장이 굉장히 좀 잘 버텼지만 미증시는 이미 나스닥 기술주들을 중심으로 굉장히 좀 강한 하락세가 좀 연출이 좀 됐어요. 근데 미국 나스닥 차트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2023년 이후에 딱 3번 정도 120일 이평이 추세적으로 이탈된 경우들이 좀 나왔거든요. 그 중에 한 번이 이번에 이제 조정이다. 그러면 2023년 이후에 딱 3번밖에 없었다라는 얘기는 마치 우리가 전혀 예상을 하지 못했었던 블랙스완과 같은 엄청난 악재가 불거지지 않는다면 오히려 122평을 깨고 내려온 이후에 나스닥 지수가 이제 급반등을 하는 걸 너무 많이 봐왔었죠. 가장 가깝게는 작년 8월 달에 지금과 거의 비슷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공포에 대한 이제 그런 우려 때문에 주식시장이 이제 급락을 하면서 그 당시에도 엔비디아를 포함한 AI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빅테크와 기술주들이 줄줄이 다 급락세가 이제 나타났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우리 코스닥 시장도 지난 12월 달에 620포인트 저점을 찍고 난 이후에 추세적인 지금 반등이 진행되고 있는데 중간중간에 분명히 조정이 좀 있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관세 정책에 대한 우려라든지 경기와 관련된 우려, 특히 우리는 내수 경기가 워낙 좀 부진하다 보니까 금리 인하가 또 후퇴할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 여러 악재 속에서 조정이 좀 들어왔습니다만 역시 코스닥 지수도 120일 이평, 20일 이평 요 중간 가격 수준까지 주가가 떨어지고 난 이후에는 어김없이 기술적인 이제 반등이 들어왔었다라는 걸 우리가 좀 감안을 좀 해본다라고 하면 오늘은 최악의 시장 상황이 연출이 좀 되고 있습니다만 기술적인 흐름만 놓고 보면 오히려 지금이 반등이 나올 타이밍이 이제 임박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증시 코스 상황을 파3홀로 다음 주에는 오히려 기술적인 반등이 좀 들어오지 않겠는가 하는 전망에 따라서 파3홀로 진단을 좀 해드린 거고 실제로 이제 3월 4일부터 대중국 이제 추가 10%의 관세 그리고 이제 멕시코, 캐나다를 향한 25%의 고율 관세가 예정대로 시행된다라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때문에 이제 주식시장이 다시 한번 충격을 좀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내일부터 3.1절 연휴가 이제 시작되고요. 실제로 3월 4일까지는 아직까지 시간이 조금 남아 있잖아요. 그 전에 또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이 관세 정책과 관련된 유화적인 이제 제스처나 이제 코멘트 혹은 상대 국가의 의미 있는 이제 협상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진전을 좀 본다라고 하면 오히려 미증시가 이제 반등을 좀 하면서 연휴 이후에 우리 국내 증시가 또 강하게 기술적인 반등이 좀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추세 상승 구간의 단기 조정은 오히려 더 강한 이제 상승을 위한 기술적인 조정 또 밑거름이 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오늘 시장을 좀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파3홀로 진단을 좀 해드리면서 다음 주 이제 반등에 좀 무게를 둔 대응 전략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하락장이지만 충분히 대응해 볼 수 있는 파3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시 상승 랠리가 이어지기 바라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증시 코스 출발해 볼 텐데요. 가장 먼저 리뷰홀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편입했던 HVM인데요. 오늘 또 아쉽게도 살아남지 못하고 있어요. 네. 이게 장 초반까지는 괜찮았어요. 네. 한 1% 내외 빠지고 있다가 이게 지수가 막 2.5%, 3%를 넘게 이제 하락을 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HBM도 낙폭이 지금 5%까지 좀 확대가 좀 되는 모습인데 오늘 로봇이라든지 우주항공, AI 이런 첨단 산업과 관련된 종목들이 줄줄이 다 급락을 하고 있죠. 아무래도 시장 분위기가 워낙 좀 어둡고 또 관세 충격 때문에 증시 투자 심리가 굉장히 많이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연초 이후에 강하게 상승했던 성장 섹터, 특히 이제 첨단 산업과 관련된 종목들이 강하게 조정을 좀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HVM 같은 경우에는 아직 남아있는 모멘텀이 있잖아요. 스페이스X 이제 우주선 발사와 관련된
기대감도 여전히 좀 유효하고 트럼프 행정부에서 여전히 이제 우주 항공과 관련된 이제 정책 드라이브가 강하게 이제 걸릴 수 있는 가능성, 규제 완화라든지 새로운 이제 신규 투자에 대한 이제 기대감들이 충분히 유효하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뭐 LIG 넥스원과 같은 이런 방산 기업들이 좀 빠지고 있고 오늘은 뭐 어제까지 굉장히 좀 강했었던 한국 항공우주 같은 기업들도 조정이 조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다만 이제 HBN과 같은 이런 핵심적인 수혜주들은 조정이 강하게 진행이 됐다라고 하더라도 반등이 들어올 때는 또 가장 먼저 튀어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이미 선조정을 상당 부분 받았거든요. 오늘은 시장 충격 때문에 뭐 4, 5% 정도 밀리고 있습니다만 지수가 지금 3%가 넘게 이제 급락을 하는 시장이다 보니까 한 5에서 6% 정도 이제 빠지는 거는 평균적인 수준이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하락을 오히려 저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을 좀 할 수 있다. 다음 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수가 반등이 들어왔을 때 우주항공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는 또 가장 먼저 상승세로 이제 전환될 수 있는 기업이니까 오히려 조정을 이용해서 매수하는 전략 오늘도 좀 유효하다라는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주항공 관련해서 여전히 기대감 유효하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저점 매수 전략 제시해 주셨고요. 이제 다음으로 셀비온이 6.5% 수익 중에 있습니다.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빨간불을 켜주고 있어요. 네, 뭐 많이 오르는 건 아닙니다만 네. 사실 빠지지 않는 것만 해도 오늘은 천만다행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어찌 보면 셀비온과 같은 이런 중소형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오늘 시장 대비해서 훨씬 안 빠지는 이유는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은 오늘 외국인들이 여러분들 지금 현선물 시장에서 2조 원이 넘게 투매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뭐 어떤 개별 종목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기관 외국인들의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제 투매 때문에 당연히 이제 주가가 하방 압력을 좀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의 보유 지분이 그렇게 많지 않은 이런 중소형 제약바이오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기관 외국인들, 특히 외국인들의 매물 폭탄을 상대적으로 좀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셀비온이라든지 퓨처캠이라든지 에이프릴바이오 같은 이런 종목들은 장 초반만 하더라도 상승세가 유지가 좀 되면서 시장 대비 상당히 좀 강한 흐름을 좀 보여줬었거든요. 가벼운 종목이기도 하고 특히 제약바이오 종목들은 IT라든지 뭐 오늘 2차 전지 종목들이 줄줄이 지금 나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제약바이오 업종이야말로 관세하고는 무관한 관세 무풍지대에 있는 기업이잖아요. 오늘 뭐 화장품이라든지 엔터 같은 기업들이 사실 이제 관세의 영향이 별로 없다 이런 이제 이슈들 때문에 주가가 방어가 좀 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 논리로 제약바이오 종목들 중에서 특히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같은 시장 흐름 속에서도 관세의 악영향을 좀 피하면서 기관 외국인들은 이제 매물 폭탄에서 좀 벗어나 있는 수혜주로 부각이 좀 되고 있다. 특히 셀비온, 퓨처캠 이런 기업들은 전립선암 신약 개발과 관련된 이제 모멘텀이잖아요. 신약 개발하는 기업들은 아직 신약을 최종적으로 개발이 완성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관세를 부과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기술 이전 올해 들어서서 이제 처음으로 올릭스가 이제 일라이 릴리 쪽으로 대규모 이제 기술 이전을 성사를 좀 시켰었고요. 3월 이후에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계속해서 릴레이로 하켓 모멘텀이 좀 이어지는 거잖아요. 어제 HLB도 유럽 ESMO에서 이제 뭐 가이드에 등재된 거긴 합니다만 어쨌든 병용 임상에 대한 효능에 상당히 좀 긍정적인 이제 평가를 좀 하면서 향후에 미국 FDA 이제 신약 승인에 대한 이제 기대감까지도 반영이 좀 됐다. 뭐 이런 측면에서 보면 적어도 제약바이오 업종 중에서 신약 개발하는 기업들은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다. 이런 관점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시장 대비해서 셀비온 굉장히 좀 강하게 버티고 있고 제가 최근에 말씀드렸던 바이오 솔루션이라는 기업도 오늘 장중에 거의 8%가 넘는 급등세가 나왔어요. 바이오 솔루션도 선조정을 좀 받고 오늘 이제 양봉 만들면서 추세가 이제 좀 돌아서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무릎 인공관절 치료제와 관련된 이제 단기적인 모멘텀 조정이 이미 선반영됐던 중소형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오늘 시장 대비해서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게 가장 좀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업종이야말로 관세 방어 업종이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셀비온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우스인데요. 오늘 또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될지 궁금해요. 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하고 난 이후에 반도체 종목들이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어요. 네. 특히 오늘 엔비디아가 8%가 넘게 이제 빠졌는데 사실은 실적 자체에 대한 이제 이슈보다는 관세 정책 때문에 이제 대중국 규제가 이제 강화되면 엔비디아 매출의 이제 주요 품목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산 이제 중국향 매출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이제 리스크도 충분히 좀 반영이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저께 실적에 대해서 이제 약간은 좀 부정적인 기류가 마진이 이제 좀 줄어들고 있다라는 부분. 근데 요거는
블랙엘 매출이 이제 올해 1분기 때부터 본격화될 거기 때문에 저는 마진율은 굉장히 빠르게 한 분기 정도만 지나고 나면은 아주 빠르게 개선이 좀 될 거라고 보거든요. 지금 증권가에서도 의견이 굉장히 좀 분분한 상황인데 AI와 관련된 이제 수요가 더 늘어난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은 없습니다만 과연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 정도의 광폭 행보를 보이면서 계속해서 대규모 투자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 요거 작년 8월 달에 똑같은 이제 이슈 때문에 기술주들이 한번 조정을 좀 받았던 걸 기억을 좀 해보시면 그 이후에 엔비디아를 포함한 기술주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참고를 해보신다라고 하면 대응 전략도 저는 충분히 나온다라고 보거든요. 제우스는 그래도 오늘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는 한 1.7% 정도 이제 빠지고 있는 거니까 낙폭은 좀 제한적이다. 단기 조정은 오히려 끝났다라고 볼 수 있고요. 로봇과 HBM 이 양쪽에서 이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단기 조정 이후에 오늘 저점이 좀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다음 주에는 다시 한번 이제 가격 회복을 좀 기대를 좀 해볼 수도 있겠다. 특히 오늘 화장품 기업들이 좋은데요. 제우스가 만들어낸 이 산업용 로봇, 이 제로라는 로봇이 전방 쪽에서 특히 화장품 공장 쪽에 또 많이 들어가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화장품이라든지 전방 산업에서 이제 산업용 로봇 도입이 이제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 이것 또한 제우스한테는 상대적으로 이제 실적 수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포인트도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반도체 관련해서 다음 주에도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제우스 가격 전략까지 꼼꼼히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까지 해결해 드려야 되는데요. 종목 진단 홀입니다. 먼저 오름 테라퓨틱스 3만 원에 비중 15% 말씀해 주셨고요. 네. 최근 좀 올랐는데 약세장에 괜찮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네, 오름 테라퓨틱스는 이글 종목으로 진단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까 언급하셨던 것처럼 제약바이오 업종이 관세 전쟁의 회피 업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이 오름 테라퓨틱스도 사실 최근에 이제 상장된 신규 상장 종목인데 그래도 제약바이오 업종에 좀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오름 테라퓨틱스 사실 상장되기 전부터 시장에 상당한 이제 관심을 좀 많이 받았었던 기업이고요. 신약 파이프라인을 보면은 이제 골수성 백혈병 치료제를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폐암 신약이라든지 혈액암 치료제, 뭐 다방면에 이제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고 특히나 이제 빅파마 중에 브리스톨 마이어스키 이쪽에 또 기술 이전한 레퍼런스를 이제 가지고 있는 기업이어서 임상과 관련된 기대감이라든지 또 신약 개발과 기술 이전에 대한 이제 기대감을 한껏 좀 받을 수 있을 만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신규 상장된 종목들 주가 흐름이 단기적으로 굉장히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오름 테라퓨틱스는 상장되고 난 이후에 급등세가 연출이 좀 됐다가 고가권에서 지금 약간 이제 매물 소화 과정을 이제 거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제 보여지거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히려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관세에 무풍지대이면서 또 신약 개발 기업들은 단기적인 학회 이벤트까지도 이제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저는 오히려 오름 테라퓨틱스는 33,000원 정도까지 약간의 이제 가격 조정이 조금 들어온다라고 하면 저점 매수를 한번 해봐도 될 만한 이제 자리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목표가는 한 4만 원 이상까지도 좀 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유를 하시면서 수익 극대화 관점으로 4만 원 정도를 이제 단기 목표가로 대응을 좀 한번 해보시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름 테라퓨틱스 계속해서 보유하는 의견 말씀해 주셨습니다. 33,000원에서 저점 매수 전략 제시해 주셨고요. 이제 다음으로 셀트리온인데요. 24만 원에 비중 15% 어디까지 반등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네, 셀트리온 이 종목은 버디 종목으로 진단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두 종목 다 보니까 이제 제약바이오 종목인데요. 셀트리온은 어저께 굉장히 좀 강하게 상승이 좀 들어왔어요. 네. 실적 발표 뭐 이미 다 예고가 됐던 부분인데 아무리 실적이 좋다라고 해도 얘기가 안 나오다가 어저께 또 이제 램시마 단일 매출이 이제 1조 2천억 원을 넘어섰다. 올해는 또 진펜트라 미국 본격적으로 이제 진출을 할 거죠. 그리고 셀트리온 홀딩스의 나스닥 시장 상장 모멘텀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다음에 이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의 이제 2단계 합병까지 이제 마무리된다라고 하면 뭐 셀트리온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주가에 또 긍정적인 호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본다. 단기적으로 아무래도 의약품도 지금 관세에 대한 이제 우려가 있는 부분들이 셀트리온이라든지 삼성바이오로직스처럼 위탁 생산 의약품을 만들어서 미국에 수출하는 기업들 있잖아요.
그 기업들은 관세에 당연히 영향을 좀 받게 되겠죠. 근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또 현지화 전략을 통해서 이미 작년에 서전진 회장이 캐나다, 미국 열심히 이제 출장을 좀 다니면서 현지화 전략으로 현지 생산 기지를 상당히 이제 빠르게 좀 확보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현지의 CMO, CDMO와의 협력을 감안한다라고 하면 관세 충격에서도 이제 셀트리온은 오히려 다른 기업들보다 훨씬 더 빠르게 이제 극복을 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악재는 이미 다 반영이 됐고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남아 있는 상황이니까 주가는 충분히 상승을 좀 할 수 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한 23만 원 정도 수준까지는 기술적인 이제 반등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거든요. 지금 정도 가격에서 한 15에서 20% 정도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관점에서 버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셀트리온 전략까지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이렇게 해서 시청자분들의 종목 고민까지 해결해 드렸는데요. 이제 오늘의 마지막 콜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샷 홀인원 종목 시간이죠. 오늘 시장이 말 그대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네. 이게 오히려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는 건지 오늘의 원샷 홀인원 종목 지금 바로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삼성공조를 현재가로 편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은영 아나운서께서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강력한 매수 기회가 된다. 저는 네. 그렇게 보고요. 특히 오늘 뭐 화장품이라든지 엔터 같은 기업들이 시장이 급락하는 과정에서 이제 방어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종목들에 대한 언급이 많은데 반도체는 아예 언급이 없잖아요. 오히려 저는 그래서 오늘 삼성공조라든지 뭐 GST 같은 이런 액침 냉각 관련된 종목들은 적어도 오늘 급락을 이용해서 바텀 피싱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물론 삼성공조는 이제 바닥권 공략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최근에 액침 냉각과 관련된 이슈 때문에 주가가 강하게 급등을 했다가 눌림목 조정이 좀 들어오는 구간이거든요. 저점을 한번 잡아주는 과정이 진행되고 나면은 다시 한번 강하게 전고점을 좀 뚫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삼성공조를 오늘 공략을 좀 하는 겁니다. 자, 어저께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했는데 데이터 센터의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93%가 폭증을 했어요. 작년에 기고 효과가 있었다는 걸 감안하면은 어마어마한 이제 실적 성장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앞으로 뭐 엔비디아 칩의 마진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여러 가지 노이즈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가 대폭 늘어날 거다라는 건 뭐 누가 봐도 당연한 이슈 아닙니까? 스타게이트 프로젝트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거고요. 메타도 최근에 2천억 달러 규모로 데이터 센터 투자를 한다라고 했고 심지어 우리나라도 전력 수요에 대한 이제 부분들 어제 에너지 3법이 이제 통과를 되면서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이제 부분들도 본격적인 이제 건설에 이제 착수한다라는 이런 흐름들이 감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유럽,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지금 AI와 관련된 이제 국가들은 대규모 데이터 센터가 투자가 진행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반도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장 좀 중요한 게 저전력 반도체와 그리고 발열의 문제, 에너지 소모의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기술 트렌드가 지금 현재 가장 좀 중요한 이슈로 부각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액침 냉각과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가 데이터 센터라든지 서버에 들어가는 이 GPU 시스템 반도체의 발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지금 꼽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로부터 이 순행식 냉각 방식 시스템을 공급받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이제 부각이 좀 되면서 최근에 주가가 이제 급등을 했던 거예요. 앞으로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기는커녕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이제 대규모 성장세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봤을 때 올해 액침 냉각의 침투율도 굉장히 저는 빨라질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연휴가 지나고 난 이후에 미국의 엔비디아 주가 하락이 멈추고 나스닥 지수가 단기 조정을 좀 끝마친다라고 하면 삼성공조와 같은 기업들이 가장 빠르게 반등을 좀 할 수 있다라고 보고 눌림목 공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목표가는 2만 원 정도 잡아보고요. 손절가는 15,000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액침 냉각 관련해서 삼성공조 목표가 2만 원, 손절가 15,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꼼꼼히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이제 다음으로 공략해 볼 종목도 기대가 되는데요. 네. 어떤 종목이 수익을 보여줄 수 있을지 지금 바로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한농화성을 또 현재가로 편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뭐 반가운 3.1절 연휴가 끝나고 나면 두 가지 큰 이벤트가 있어요. 해외에서는 이제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모바일 월드 컨그레스가 이제 열리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인터배터리 행사가 3월 5일부터 이제 시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터배터리에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거 딱 두 가지만 꼽는다라고 하면 첫 번째가 바로 전고체 배터리, 그리고 두 번째가 원통형 배터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SK온이라든지 LG에너지솔루션이 새로운 이제 원통형 배터리 4680 원통형 배터리 모델을 공개하기로 지금 예정이 좀 되어 있고요.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전고체 배터리를 통해서 전기차에 배터리를 장착을 시키고 그 전고체 배터리를 통해서 전기차가 운행되는 것까지 이제 시행을 한다라고 얘기를 지금 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관심을 좀 받을 수밖에 없고, 특히 한농화성 같은 경우에는 전고체 배터리 대표적인 수혜주로 부각이 되기도 했었고, 특히 한농화성처럼 이렇게 이제 전고체 배터리를 만드는 기업들은 휴머노이드 로봇에 탑재되는 이제 배터리와도 연결고리가 이제 생기면서 시장에 이제 관심을 좀 많이 받았었거든요. 오늘 한 5% 정도 기술적인 조정이 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연휴가 끝나고 난 이후에 다음 주 인터배터리 행사를 감안한다라고 하면 오늘 조정을 이용해서 전고체 배터리와 4680 원통형 배터리 관련된 기업들은 저점 매수를 충분히 좀 해놓을 수 있겠다. 결국 다음 주에 이슈가 가장 좀 크게 부각될 수 있는 재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오히려 급락장에서 저점 공략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전략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현재가로 편입을 했고요. 1차 목표가는 22,000원, 손절가는 17,000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2차 전지 관련해서 한농화성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마지막 라운딩도 많은 도움 되셨기 바라겠고요. 오늘 시장이 안 좋은데 장 끝나고도 메이저님과 함께 전략 세워볼 수 네, 있을까요? 아무래도 시장이 올해 들어서 가장 큰 폭으로 지금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급락장에 여러분들 또 시장 대응 전략 쪽 자세하게 제가 분석을 좀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오후 4시 온라인 라운딩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급락장에서 대비하는 전략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투자의 눈 시간에서도 끝까지 채널 고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이저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